이 로봇이라는 게 단순 로봇의 테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4차 산업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미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는 CMO보다 CDMO, 위탁 개발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이 밸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영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몇 개 그 4개 종목 언급을 하시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아주 뜨겁게 열풍이 불었어요. 맞습니다. 잘 지원했죠. 네. 이번 주도 좀 좋은 종목들 좀 찝어주시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슈가 되는 섹터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로봇 쪽에 대한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또 관심이 커졌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로봇이 뭐 아주 새롭게 나온 얘기는 사실상 아니에요. 그 삼성 쪽에서 여러 가지 신사업 먹거리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에서 로봇 사업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로봇 사업화가 사실상 태스크포스 팀이었어요. 약간의 좀 일시적인 팀의 형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TF에서 로봇 사업 팀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이쪽을 팍팍 밀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재정의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LG 쪽도 삼성하고 양대 기업들이잖아요. 경쟁의식이 있죠. 맞습니다. 경쟁의식이 있고 또 가전에서도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이 홈 서비스 그리고 가전 로봇 같은 쪽들, 왜냐하면 이미 가전제품 쪽에서 많은 제품군들을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로봇이라는 게 단순 로봇의 테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4차 산업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삼성의 스마트 싱스라고 있죠. 그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문 로봇 사업팀으로 올랐다는 거는 일단 기대가 이제 커졌다. 그리고 이제 뭔가 가시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이제 그 팀에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가정용 로봇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참 많이 소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좀 이쪽 로봇 사업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나요? 적극적이지가 않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차례대로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JY 제용 드래곤이 제드래곤이라고 하죠. 점차 이제 인사 발령도 이번에 낸 부분들 보면은 40대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물갈이를 하면서 이제 집에 보내드릴 분들 남아 있고 승격시키는 분들이 조금 갈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업도 삼성 쪽에서 손을 계속 놓고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로봇 사업의 강화를 내부적으로도 다지고 외부적으로도 공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쪽이건 어디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곳들은 로봇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큰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인가요? 그럼요. 네. 인수해가지고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1조 원 넘게 투입했죠. 근데 이제 이제까지 그냥 막연하게 로봇 하면 우리가 이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무인 공장, 무인 자동화, 뭐 이런 쪽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은 가정용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단은 그만큼 시장이 되나요? 이게 시장 규모는 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전부 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한 대씩만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삼성에 만약 만든 로봇을 산다고 하면은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어떤 거랑 연동을 시켜야 될까요?
삼성 제품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인해 다 쫙 전체를 다 맞습니다. 먹겠다. LG 로봇을 사면은 LG 로봇들과 연동을 시켜서 사물 인터넷화를 시키고 각각의 제품들을 로봇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자동으로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AI까지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그림이 뒤에 저는 숨어 있다라고 보고요. 단순히 로봇 한 대 한 대 판매에만 의미를 두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로봇 이게 시장성이 커진다? 오케이. 그건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거에 수혜를 받는 회사가 어딜 것이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테마 분위기 때문이 아닌 어떤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사실 로봇이나 로보틱스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자본이 자꾸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LG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모바일 사업부를 조금 더 빨리 접고 전장 쪽과 이런 로봇 쪽에 더 집중을 했더라면 삼성보다 앞선 기술력들을 격차를 더 벌리면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초기 단계, 진짜 극초기 단계다 보니까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제 LG 쪽에서 지분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라던가 뭐 이런 쪽들로 로보스타 같은 쪽으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많게는 20%, 적게는 10%의 지분을 그만큼 대기업에서 이 로봇 쪽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기술을 굉장히 개발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이미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춘 곳들을 또 흡수하는 그런 느낌들을 보았을 때 이 글로벌 트렌드, 빅 트렌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 사업들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시장의 규모라던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미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까 현대차의 다이내믹스 인수 1조 원 정도 들여서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랩스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을 결합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물류창고에서 배송까지 전 과정을 단일화시켜가지고 로봇을 통해서 무인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단순하게 끝나는 테마들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테마성으로 급격하게 올랐다가 당일에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빠진다거나 그리고 올랐다가 급격하게 다시 빠지는 변동성을 위아래 쪽으로 급격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2차 전지만큼 숫자를 내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든다고 하면은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나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반도체 기반의 캐시카우를 깔고 가는 상태에서 로봇 테마를 붙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게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슷한 게 다 지금 2차 전지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보면 화학을 기반으로 맞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 뭐 SK이노베이션은 정유를 바탕으로 돈을 일단 벌면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되겠네요. 예, 약간은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정유와 어떤 2차 전지는 약간 결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2개 정도의 업체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영화에서 보던 그런 로봇만 생각하시면은 너무 거창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로봇을 만드는데 어떤 제품들이 들어갈까요? 모터라던가 감속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제품들을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이미 우리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PG라는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와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고 국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부품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정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속기가 정밀도를 높여주고요. 과부하를 낮춰주면서 굉장히 고성능의 로봇에 적합한 부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사실상 이 감속기 부분은 일본에서 독점을 해오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 반도체 수주를 이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공작기계 회사인 하스 오토메이션 같은 쪽들의 제품이 적용이 되면서 감속기가 드디어 차량이라던가 로봇, 무인 자율주행 이런 쪽들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베이스의 어떤 실적들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나간 가운데에서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을 때 그 밸류를 높여서 적용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쪽과 연결된 업체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러셀이라는 업체예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러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로보틱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SK 하이닉스라던가 현대차 같은 곳 등에 이미 무인,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기업들과 이미 공급 이력이 있었던 레퍼런스를 가진다는 것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기업을 찾을 때에도 대기업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무인 운반차 프로젝트를 최근에 100억대 규모로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을 로봇 자체로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IoT,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무인 이런 쪽들로 전부 다 연결시켜서 4차 산업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로봇 관련해서는 이 모멘텀이 갑자기 뭐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천천히 모아 나가야 되는 주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테마가 불어가지고 다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이럴 때 샀다가는 또 물릴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업체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럴 때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 실적을 꾸준히 연속성 있게 내주지 못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게 주지를 않습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급격하게 다시 산 모양을 만들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는 아니야. 큰 10배거 이상의 종목들을 노려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제 실적이 적자 상태예요. 하지만 이게 돌아서면서 흑자나 턴어라운드가 생길 때에는 이미 주가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2배, 3배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나는 정말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한번 수익을 로봇 관련주로 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산업이 성숙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을 내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수익률을 조금 적게 먹더라도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서 대기업들의 어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지분 투자라던가 이 이후에 상세적으로 더 나오는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천천히 투자를 이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테슬라도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은 결국은 맞습니다. 돈이 찍히면서부터니까 예, 돈을 벌면서부터 네. 예, 그런 걸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 그 삼성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시총 3위까지 올라가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일단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 흐름 네. 삼성바이오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이버하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 자리를 놓고 코스피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이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해도 2,700억 정도 시총 차이가 나면서 거의 뭐 밑이 아니라 거의 한 2마 정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격을 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빠지기는 했는데요. 이 CMO 시장 그리고 CDMO 시장 굉장히 큽니다. CMO는 단순히 위탁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DMO는 디벨롭먼트가 들어가면서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회사들이 더 높게 밸류를 책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
쪽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업체들이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나왔죠. 모더나 쪽에서 코로나19 백신인 스파이크 박스주, 이름도 조금 어렵습니다. 스파이크 박스주를 국내 생산한 mRNA 백신 중에서 최초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의미는 식약처에서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함으로써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길까지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필리핀, 콜롬비아 이런 쪽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하나의 삼성의 진짜 혁신적인 사업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 쪽은요. 특히나 어떤 신약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은 어떤 숫자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는데 시기가 도대체 이거 언제 되는 거야? 기술 수출 언제 되는 거야? 이러다가 상폐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큰데 이런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위탁 생산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캐시카우가 되는 숫자들을 저변에 깔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또 신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하게 생긴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제약 바이오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위탁 생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더나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와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수주를 한 번 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연을 끊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줬었던 물량에서 더 늘려가지고 이것도 좀 해줄래? 이것도 해줄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캐파 가득 찼는데 그러면 우리 공장 증설해서 나중에 이것도 생산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점유율이 20% 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제 공장 준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완공이 되고 5공장, 6공장까지 마친다고 하면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독보적인 업체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로슈도 마찬가지예요. CMO 수주를 지난해 6월 달에 받았을 때는 4,44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6천억이 넘는 규모로 36%가 증대가 됐어요. 계속적으로 삼성의 기술력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고 수주를 늘려서 주문을 계속 준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신뢰도를 굉장히 빅파마들로부터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업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고요. 네. 지금 삼성바이오 관련해서는 또 셀트리온 주주들하고 상당히 서로 민감하게 네, 누가 더 낫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네. CMO와 관련해서 지금 그 삼성바이오하고 경쟁할 만한 네. 국내 업체들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딱히 놓고 보면은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말씀하신 셀트리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은 참 이게 비운의 종목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주가가 현재 한 20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큰 폭으로 반등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일단 수급적인 면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어떤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공매도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합병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발언이지만 일단은 원픽을 꼽자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고요. 하나 더 종목을 늘리고자 한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를 같이 좀 끼워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업체가 있습니다. 태고사이언스라는 업체예요. 태고? 네, 태고사이언스라는 업체인데요. 이게 세계에서 상용화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소기업이고요. 세계에 자기 유래 피부인 홀로덤, 그리고 중증 화상과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인 칼로덤, 거기다가 주름 개선 치료제인 로스미스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인증을 받은 GMP 시설까지 확보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는 CMO보다 CDMO, 위탁 개발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이 밸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체는 CDMO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단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황 전체를 놓고 숲을 놓고 보면 안 되지만 이런 업체들은 선별을 해서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태고사이언스까지 전부 다 이제 CMO, CDMO까지 할 수 있는 업체들로 묶어서 같이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한번 터지면 대박 이 기대감 때문에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신약 개발 하나 성공하면 뭐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크니까. 근데 이 CM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탁 생산이라는 거는 마진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조업 같은 약간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죠.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러한 그 모멘텀으로 지금의 주가보다 얼마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이제 이번 파동에서 신고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100만 원을 다시 넘기면서. 근데 지금 가격에서 그저 거기까지 가봐야 몇 % 수익이 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지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신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이 기술을 리포트를 저도 많이 읽어요. 근데 정말로 바이오나 신약 관련된 업체들은 이걸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죠. 네. 이거 정말 전문가들도 이거를 정말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언제 된다. 항상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올해에는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기술 수출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된다고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우리가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쪽들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반 정도는 의약품 쪽에서 이제 CMO나 CDMO로 확실하게 캐시카우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먼저 투자를 하신 이후에 나머지 한 30에서 50% 정도를 그런 기업들에 배분하는 투자 전략도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삼성에서 그 240조인가 그 투자한다 삼성전자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바이오 쪽에도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를 투자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삼성바이오의 그 어떤 도움이 되는 모멘텀이 되나요? 네, 분명히 도움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어떤 터졌을 때 이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 3분기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영업이익률이 37%가 넘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2분기에는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확실하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들에게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앞으로도 더 커질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신공장, 5공장, 6공장까지 만들면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30%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생산을 해주지만 더 좋은 조건을 생산을 부탁하는 업체들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기반으로 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54%인데 유보율이 2,800%가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쌓아놓은 유보율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약이라던가 바이오 이런 쪽들에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제약 바이오단에서는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좀 돈을 벌고 있는 대형 그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제약 관련 기업들은 자기가 직접 개발하기도 하지만 작은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작은 그 스타트업 혹은 바이오 회사들을 인수하기도 하잖아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라이센스를 사오거나. 이러한 시도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죠. 한국에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나. 일단은 보면은 어떤 이 기업들이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해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굉장히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곳들에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불리죠. 그런 기업들의 기술력을 보고 초기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시리즈 뭐 A, B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쪽들에서
자금들이 사실상 초기에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들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솔직히 임상이나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투입을 한 이후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기술 이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술 이전을 시켜주면서 대형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그런 임상 비용들을 대가면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라이센스 아웃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만 제대로 된다고 해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보율들,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장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역시나 40%가 넘어가요. 유보율도 2,80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부채 비율은 40%예요. 그만큼 캐시카우로 CMO에서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주가 방향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건 기업 내에는 많은 자금들이 축적이 돼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정말로 신약이라던가 바이오 쪽으로 투입을 하면서 세계적인 신약 바이오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꼭 나오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올 한 해 뭐 바이오주들이 죽을 써가지고 네. 뭐 반토막난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인가요? 네.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꿈틀꿈틀대는 모습들이 보여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 일시적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이 산업 기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